지금 하이닉스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약간 안 좋게 보고 있다. 자, 은행 업종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이트를 그립니다. 거래량 적은 종목은 혹시 악재가 나왔을 때는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1년의 수익 목표를 20%에서 30%만 잡아야지 50%, 100%는 거의 불가능하다. 급등하고 행보하는 것은 싸다고 들어가지 말자.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오네요. 지금 좀 요즘 좋은 모습이 보여서 샀는데 물렸다. 그 다음에 앞으로 미국이 그 칩4에 한국이 가입하게 된다면 이 반도체 중국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압박을 받아서 좀 안 좋아지지 않겠냐. 하이닉스 어떻게 보세요? 자, 저는 이제 그런 깊이 있는 내용 잘 모르고 그냥 차트 그림, 그 다음에 시향,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기관에 이제 이렇게 수급을 보고 저는 판단합니다. 네, 우리 스트리트 파이터님은 그런 거 안 알아도 된다. 예, 예, 제가 뭐 굳이 아까 저 재무제표 보는 것도 매출액, 단기 수익 저는 두 개만 딱 보잖아요. 네. 스트리트 파이터는 레프트, 라이트, 훅만 잘하면 됩니다. 딱 세 개의 무기만. 자, 그런 차원이라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왜냐면 하이닉스 이런 종목은 제가 계속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단타도 하고 이제 뭐 주식 선물이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뭐 위아래 제가 다 하는 종목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매일 관찰하는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차트 그림이 자 예를 들면 이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저번에 제가 한번 옛날에 했듯이 한번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오랜만에 사각형 한번 꺼보네요. 자, 차트 툴에 들어가 가지고 사각형. 자, 이런 현재 이렇게 그림을 한번 꺼보는 겁니다. 자, 대부분 이렇게 끄면은 위에 매물대가 많죠. 사각형에 꽉 찬다는 것은 위로 갈 가능성이 별로 어렵다는 거죠.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이런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니까 위로 못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고 이렇게 공간이 열리는 자리가 반드시 나옵니다. 시간이 좀 거치면은 그때 매수를 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뭐 리포터도 지금 하이닉스를 좀 이렇게 안 좋은 리포터가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 보면은 개인만 사죠. 최근에 보면 며칠 사이에 개인마저 매수가 들어오고 이제 기관이 매도하고 그다음에 외국인도 약간 매도가 나오고 연기금 한번 볼까요? 자, 연기금은 지금 3일째 매도하고 있고 지금 하이닉스를 기관이나 외국인들은 약간 안 좋게 보고 있다. 그 매수는 좀 보류하는 게 맞고요. 보유자들은 그냥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장기는 오르겠죠.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근데 요즘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나 봐요? 아, 참, 이 옷도, 옷도 막 진짜 어떤 분이 아까 그러시던 나이트 복장 같으시다고. 강남에 오시더니 머리도 오늘 파마하셨고. 저번 주 이제 우리 창원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또 우리 큰딸은 이제 서울에 있지만은 더 현대 가가지고 아, 여기? 예, 여기 가가지고 제가 라이브 할 때 그 이제 가서 쇼핑을 했는 모양인데 이거 18,000원 주고 요 파리로 다음에 나갈 때 입고 나가라 그렇게 요걸 사준 겁니다. 아, 근데 파리로 나갈 때 입어라 하면서 18,000원을 지불하신 건 우리를 좀 싸게 보신 거 아닐까요? 아니 옷이 하라고 오늘 딱 뒷 배경하고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보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머리도 제가 네. 또 파리로 위해서 원래 제가 창원에서 빰 하면은 3만 원 주는데 예, 청담동에서 빰을 하다 보니까 10만 원 주고 어제 했습니다. 내가. 네, 저 따님이 출연료가 좀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오면은 이 동네 어디 동네냐에 따라서 같은 것도 가격이 다 올라가가지고 네 그래서 이 환경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한국금융지주 매수가 105,000원 자도님. 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큰 손실이 지금 큰 물리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은행 업종이라는 것은 어차피 이자 놀이하고 경기에 따라서 또 금리에 따라서 이렇게 사이클을 그리는 회사다 보니까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굳이 손절할 필요는 없다. 무조건 기다린다. 예, 기다려서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은행들이 실적이 뭐 사상 최대라고 이렇게 나오고 돈 장사가 네. 많이 남는 장사가 돼가지고 이제 앞으로 뭐 주택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이제 또 자영업자들 뭐 대출권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충분히 된다 보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서 저는 추가 매수를 하고 싶습니다. 예,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본전 생각 안 하고 추가 매수한 부분을 이렇게 좀 올라온다면은 자, 은행 업종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이클을 그립니다. 이렇게. 예, 항상 사이클 그리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물리는데 손절을 여기서 하면은 너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좀 이렇게 기다리는 게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종목 물타기 해서 뭐 8만 원, 8만 5천 원 이렇게 올 수 있다 보고 기다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이 가격대가 갈 거를 생각한다기보다 좀 물을 타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 그냥 거기서 매도한다. 예, 이제 이 은행 업종은 사이클을 그리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특정한 회사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아니면 테마에 엮여가지고 고점을 찍었다는 경우는 손절을 심각히 생각해야 되지만은 이제 이런 은행 업종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철희님, 포스코 ICT 8,600원. 네, 포스코 ICT. 예. 근데 참 아까 그 얘기 하셨죠? 지금 차라리 셀트리온보다는 포스코나 현대제철이 더 홀딩스나 예, 예. 현대제철이 더 나아 보인다. 이건 이제 맞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예,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수에 따라서 지수 바닥에서 잘 가는 종목이 있고, 근데 경기 방거조가 좀 잘 갑니다. 그 다음에 지수가 상승할 나서는 지수가 그동안에 상승 많이 했던 세토리온이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쉬고 갈 가능성이 많고, 그동안에 실적이 좋았는데 낙폭 과대주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재 지수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지수가 계속 1700, 뭐 1600으로 간다 하면은 셀토리온도 충분히 갑니다. 네. 그러나 여기서 지수가 멈추고 아니면 약간 횡보한다 하면은 셀토리온보다는 이런 낙폭 과대주가 좋다는 거죠. 그동안 못 올랐던. 예, 실적은 디파진 되는 종목에서만 해당됩니다. 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저번에 한번 설명했던 종목인데 그때 포스코 무슨 다른 종목에 테마로 엮여서 이렇게 빠지고 지금 이렇게 올라오는 종목인데 이런 경우는 실적이 조금 좋아지는 종목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매수가가 얼마죠? 이런 경우는? 아까 보유라면은 8,600원. 예, 보유라면은 저는 요 부분에서 한 번 정도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저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걸 뜯고 이렇게 가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요 부분에서 매도를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약간 밀렸을 때 다시 추가 매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뚫고 올라갈 만한 아주 강한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 맞습니다. 예.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렵다. 예, 예. 네. 자, 우리 김선자님, 월요일 날 사고 싶은 종목이 하나 있으시대요. 현대코퍼레이션. 아, 현대코퍼. 예, 현대코퍼. 예, 그래서 맞습니다. 사기 전에 물어봐야 됩니다. 예. 이런 게 좋은 자세신 것 같아요. 진짜 다 물리신 다음에 어떻게 하죠? 라고 하는 것보다, 사고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자, 이런. 이 회사는 뭐 강판, 갱간, 뭐 철강 이렇게 만든 회사인데 이 역시 지수 급락으로 이렇게 요번에 이렇게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번에 제가 한번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했는데 자, 이때 과연 누가 매수하고 있는지를 보고 실적이 좋았을 때 이렇게 밀렸다 하면은 이런 종목은 충분히 지금 이틀 동안 약 3~4% 올랐기 때문에 약간 눌림을 줄 때 충분히 매수 가능합니다. 매수해서 만약에 이때 실적도 괜찮고 만약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좀 매수 단가 높다 하면은 이렇게 만원 가까이 갈 가능성이 많은 종목입니다. 요거는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물 한 잔 드시고요. 이윤정님, 7,800원, 유니온. 80%나 담으셨어요. 너무 몰빵을 하셨네요, 여기. 김혜수다님이 우리 김용호 선생님 코디가 강남나이트 코디 같다고 번쩍번쩍 한다고 오늘 너무 좋아하시는데 바로 뭐 칭찬하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제가. 아시죠? 칭찬하셔야 이제 종목이 훌훌 나옵니다. 자, 7,800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목이 물리 있다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제가 이제 이거 생방송 마치고 나면은
우리 개인들이 매도를 잘 못하더라고. 네. 그리고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는데 저는 매도를 잘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이제 강의가 좀 이렇게 있는데 그게 제가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아무리 물리다 하더라도 이런 종목이 이렇게 단발성으로 아무래도 단발성이 있습니다. 뭐 실적이 좋아서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럴 때 여기서 무조건 매도를 하고 3, 4일, 일주일 기다리면은 오른 가격의 거의 90% 아니 99% 밀립니다. 이렇게. 네. 자, 전행적으로 소형주들이 이렇게 누수와 테마로 엮였을 때 상승하고 제자리 오고 그러면은 내가 매수 단가가 7,800원이라도 하다못해 10,000원일 때 하더라도 여기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밀리고 여기서 사면은 최소한 뭐 수량을 내가 1,000주가 있었다 하면은 뭐 1,200주, 1,300주 이렇게 수량 늘리고 이제는 이렇게 모르면은 수익인데 이런 소형주를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생방송 마치고 나면은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음에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자, 이 종목은,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물타기하기는 타이밍을 놓치고요. 기다렸다가 이 종목 역시 여기에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지를 또 실적과 이렇게 보면서 요 부분에 도달한다면은 한 번 정도 매도를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매도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밀리면은 재매수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 위편삼절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거래량이 적은 종목들은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됩니까? 이게 이제 소형주들 얘기겠죠. 거래량 적은 종목은 혹시 악재가 나왔을 때는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 또 호재가 나왔을 때 또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면은 장점은 뭐냐? 상하폭이 깊기 때문에 대응을 잘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인들 하기는 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은 갑자기 확 밀리기도 하고 갑자기 이렇게 이런 종목 같은 종목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는 유통 물량이 좀 있지만은 10,000주, 20,000주 이런 종목은 하루 만에 오르고 바로 밀릴 때 미처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개인들은 그냥 약간 무거운 종목을 하는 게 맞다. 시총 한 최소한 뭐 300 이상 하는 게 맞습니다. 300억? 300등 안에. 시총 300등 안. 시총 300이 안에 대형주들 중심으로 하자. 그래야 대응이 되지. 이런 종목은 이 종목 내가 보지 않았다면 이렇게 급등할 때 매도가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이렇게 얘기하시면은 그 많은 분들이 그럴 거야. 아니, 그런 것들 사서 언제 큰 돈 벌지? 이런 거. 왜냐면 크고 안정적인 대신 수익이 좀 작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 하시는 분들. 주식은 이제 돈 버는 경우는 성률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10번 들어갔을 때 8번, 7번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수익률이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일반 개인들은 1년에 수익 목표를 20%에서 30%만 잡아야지 50%, 100%는 거의 불가능하다. 예, 그래서 우량주, 대형주 위주로 하더라도 1년에 한 20%, 30% 정도는 목표를 하면은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식의 투자를 해야 안전하게 손실 없이 할 수 있다. 예, 지금 현재 개인들이 막 95% 정도가 손실 난다 하거든요. 계좌 통계를 보면은 자, 그 원인이 그렇다는 거죠. 그죠. 하긴 뭐 우리 그 채팅창에서도 우리 가족분들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면은 뭐 괜찮아 하면은 보통 테마주잖아요. 테마주. 그 다음에 그 실적보다는 수급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주식들이 이거 더 올라갈 것 같아 해서 들어가셔가지고 물리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근데 어쨌건 결국 1년을 놓고 봤을 때 꾸준히 몇십 %씩 돈을 버는 거는 대형주 중심으로 하자는 이야기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위지웍 스튜디오. 이제 이 엔터주인데 보면은 영화, 비디오,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사실 이런 종목은 분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뭘 만드는지, 뭘 영화를 만드는지, 연습곡을 만드는지 일반인들은 알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총을 보면은 4조 2천억. 그리고 제가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영화나 연습곡 만들어가지고 큰 돈이 사실 안 됩니다. 마진이 작습니다. 그렇다고 현재 4조 2천억. 그리고 이제 실적도 봐야 되겠죠.
그럼 4조 2천억 정도 시총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년에 벌어야 될 돈은 막 2천억을 벌어야 된다, 최소한. 근데 그 2천억 버냐고, 이 회사가. 영화 비디오 만들어가지고, 영화나 연습곡 만들고, 다른 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큰 돈을 못 번다. 자, 그렇다면은 저는 이런 종목은 아예 안 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매출은. 자, 매출은, 400억, 1100억, 1200억. 1분기에 300억. 대표님이 시총 4조인데 매출은 이러는데, 혹시 회사가 괜찮아요? 아, 사겠습니까? 돈을 못 버네요. 예. 그리고 당기 순이익 보겠습니다. 65억, 그 다음에 32억, 작년에 180억 적자, 1분기 93억 적자. 예. 이러면은 아무리 이 회사가 좋고 뭘 만든다, 뭘 하더라도 저는 아예 쳐다 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그래서 이런 데서 사람들이 많이 실수합니다. 왜냐하면은 딱 보고 47,000원 주봉만 보겠습니다. 그래도 5만 원. 자, 5만 원 한 주식이 현재 2만 원 왔으니까 2만 원 근처 왔으니까 싸다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 회사 보면은 시총은 9천억. 제가 잘못 봤습니다. 4조가 아니고 9천억. 9천억이라 해도 지금 고폐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매수 안 하는 게 맞다. 설사 가더라도 그냥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죠.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렇게 어떤 생각이냐면 그 앞전에 보면 그래도 또 쫙 올라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내가 지금 사는 이 순간,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걸 기대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막 나오니까 그래서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 이 사람들의 심리인 거죠. 욕심인 걸 우리도 알면서. 자, 결국 주가는 이 회사 가치에 딱 수렴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총 9천억이고 작년에도 적자하고 1분기에도 93억 적자라면은 굳이 이런 종목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효성 첨단 소재를 어제 39만 원에 매수했다고 이분 사기 전에 질문하시라니까 잘 산 건지 한번 봐주세요. 박동명님. 맞아요. 사람들은 일단은 뭔가를 저지르고 내가 한 선택이 잘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죠. 자, 현재 지수가 2,300이 지지되고 현재 2,450 정도 받겠죠. 2,500, 2,450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시총이 큰 종목들이 차트가 이런 모양을 만들고 있는 것이 한 80%, 70%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에서 미리 이제 선침에 미리 이제 들어가 있다 하면은 이렇게 결과가 이렇게 슈팅이 이렇게 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기존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굳이 39만 원 같으면 좀 비싸게 샀다. 차라리 여기서 35만 원, 36만 원 여기서 샀어야 된다. 제가 말했던 강남 자리를 만들었죠. 다시 공부를 해보면은 이렇게 주가 발 아래 이평선들이 거물들이 아래 이제 놓여지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현재 여기서 매수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사고 있다 하면은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온다 보면 됩니다. 요 근처는 온다 보면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조금 비싸게 샀지만은 위로 갈 가능성이 많았다. 그 전에 사시면 좋았고 현재 주말에 자, 시간이 되면은 시총 한 100에서 한 300 이렇게 돌려보면서 이런 종목을 찾아서 최소한 21선 근처에서 매수하고 특히 이렇게 행보하고 있다가 이번에 지수 급락으로 같이 밀린 종목 중에서 실적도 뒷받침되고 이때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 있다 하면은 성공 확률이 한 80% 90% 나오니까 이번 주말에 우리 8.15 가족분들은 이런 종목을 찾아서 매수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카이님, 에코프로 HN. 요즘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에코프로 HN 20% 매수가 10만 5천 원. 지금 물타기 해도 될까요? 이 종목은 길게 행보를 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했던 이제 이런 자리에 공간이 열리면서 이렇게 위로 간 자리죠.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르고 나서 좀 매수보다는 10% 올랐네요.
이런 자리에서 충분히 물타기 해서도 됐다. 자, 그렇다면은 현재는 조금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물타기 하지 마시고 조금 만약에 약간 밀린다든지 자, 약간 밀린다든지 그럴 때 한번 추가 매수를 생각해 보고 지금 매수 단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본전 생각하면 안 되고 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이렇게 큰 산을 만들고 뒤에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 항상 어떤 업종이다 어떤 회사가 실적이 좋고 뭐 테마로 이렇게 있어 이렇게 급등하고 이제 우리 8.15 가족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하죠. 급등하고 행보하는 것은 싸다고 들어가지 말자.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건 종목은 만약에 저 밀리면은 매수도 한번 추가 매수 생각해보고 그냥 보유한 물량만 가지고 있다가 본전 생각하지 말고 한 6만 원, 6만 5천 원, 막 그 정도 오면은 매도하고 나오는 것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건 우리 김용욱 선생님의 그 개인적 의견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확률이 항상 100% 맞지는 않는다는 거. 예. 90%. 아니 90%는 좀 높습니다. 아, 80%. 그래요? 80%? 80%에 스스로 생각하셨을 때 10번 중에 8번은 맞더라. 이거니까. 네, 그거 감안하셔서. 제가 그 방송을 보면은요, 댓글 다실 때 아무개는 나는 무조건 믿어. 아무개는 믿어. 하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확증 편향적인 생각을 글로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얼마나 그 신뢰를 얻고 있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출연자 입장에서는 그러나 우리 냉정한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상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죠. 맞습니다. 예. 네. 저도 저 자신 잘 못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만에 하나 우리 가족분들 지금 딱 좀 떠올리시면서 내가 지금 확실하게 무조건 이 사람의 말은 따라가고 싶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떠오른다고 하면은 바로 그걸 깨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이러저러한 상황에 대한 대처법 혹은 분석법 이거에 대해서 판단법 이거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되는지 아닌지 그리고 그러한 것이 앞으로의 변화 상황에서 달라지는 변수들이 있으면 또 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지 무조건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다가 우리 많이 물리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옛날 어른들의 말씀은 틀린 게 없는 것 같아. 맞습니다. 예. 도끼의 발등 지키는 건 믿는 도끼의 발등 지키는 거야. 믿었을 때 믿는 사람한테 사기당하지. 항상 의심하고 네. 해야 됩니다. 아, 갑자기 쫄리시는 것 같은. 그래도 저는 한 80% 정도 저는 확신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는 믿습니다. 뭐 제가 뭐 알몸도 봤는데 뭐. 자, 그다음. 아니 내가 방금 전에 네. 그 초반 내가 10번 사둔다 했잖아요. 이야기 안 하기로 하고. 아니, 그건 내가 100% 얘기 안 하는 거지. 그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아이. 그러면 사는 거 없습니다. 나 초반. 아이, 그 안 돼요.